임상통합의학암학회 회장이고 저는 힐라감 요양병원 대표원장 김순기입니다. 저희는 2012년부터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한의사, 양의사 치료를 하다가 보면 어느 한쪽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의사 집단이 모여서 의견 교환하고 더 좋은 치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으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되게 학술대회를 1년에 한 2회 정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암 아카데미라는 것을 만들어서 암을 배우고 싶어 하는 한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또 약사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암 코디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암을 정말 이 환자에게 정밀하게 설명하고 향후 암 치료를 제대로 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교육, 암 코디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항상 학술대회가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통계가 나오면서 전에는 아주 적었었는데 2000년대 초에 한 10만 명 정도까지 1년에 발생한 게 되었습니다. 계속 많은 진단 기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함으로써 1년에 한 거의 20만 명 정도까지 2016년에는 육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큰 차이는 없이 대개 20만 명에서 24만 명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정도,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큰 수치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은 젊은 세대, 특히 30대 밑에서 생각지 못하게 많은 암들, 특히 서구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를 계속 하다가 보고 그다음에 더 많은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망률도 많이 줄어서 한 70% 이상까지 올라가는 5년 생존율.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암 치료에 대해서 모범이 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서구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국내의 연구를 통해서 서구 식단, 서구 스타일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암의 역사를 보면 특히 뭐 1700년대, 1800년대 그때 들으면 정말 유방암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 독한 술 먹여놓고 잘라내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보니까 이제 의료진이나 이 환자들 사이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뭐가 있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판에 우리 마취약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전신 마취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1800년 말경에 이제 본격적으로 암 수술이 시작됩니다. 특히 이제 유방암이라든지 위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속절없이 당해야 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그래도 상당히 이제 많이 오래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수술을 좀 더 잘못해서 이렇게 암이 더 크는 거 아닐까 해서 근치 수술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유방암이다, 그럼 뭐 거의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수술을 했었죠. 근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재발도 많이 되고 또 전이도 많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할까, 왜 그럴까, 이걸 정확히 몰랐는데 이제 항암제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독일에서 일어났던 1,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그런 독가스, 이런 걸 하다가 보니까 우연찮게 이런 가스들이 오히려 이상한 세포들을 많이 죽이는구나 이제 발견되면서 우리가 이제 화학적 항암, 이걸 항암 주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시키면서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생존율이
지금보다는 뭐 형편없었지만 뭐 생각지 못할 정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전부터는 알고 있었는데 이 방사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게 또 암 치료를 덧붙이니 엄청나게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치료들이 있었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치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믿을 수 있고 확실한 걸 보장한다. 그래서 이 3대 치료요법, 또 컨벤셔널 메소드라고 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여기에 덧붙여서 면역 강함, 우리 이제 카터 대통령 때문에 유명해진 이 키트로다든 여보라이라든 이런 약품이 나오면서 이건 또 상당하게 많은 환자를 다 좋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걸 하나 더 붙여서 4대 요법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있는 거죠. 국가에서 보았을 때 누가 하더라도 우후죽순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전 국가적으로도 서로 협의도 좀 돼 있고 그래서 이 3대 요법을 사용을 하는데 사실 암 치료를 하다가 보면은 이 암을 치료를 많이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암을 없앨까 하는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전문의 과정도 이제 그런 쪽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또 한계가 있고 또 암에 걸린 환자분들 되게 쌩쌩할 때 대학병원에 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병원에서 포기해야 되는 환자들,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저희하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이제 항암이 어떠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몸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항암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암은 놓아두더라도 이분 자체를 치료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 마음 편하게 하느냐, 어떻게 또 식사를 하느냐, 어떻게 운동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분한테 좀 더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암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는 것들. 지금 현재는 암 쪽에만 주력하고 있고 또 상당히 효과가 좋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그 효과라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게 있으면 암이 아니라 허약해진 신체를 강화시키는 치료법들 물론 인정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요성은 정책 당국자들도 너무 잘 알고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제가 요새 재밌고 있는 책들이 암의 스위치를 커라 하는 그런 책인데 거기 보면 도대체 암은 왜 생겼을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는 우리 몸에 독소가 쌓였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몸에서 정밀하게 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들이 없더라. 이러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 치료이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암도 중요하지만 암을 가진 다른 신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암 치료의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 같은 보완 대체 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 항암이라든지 3대 요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의사가 아닌 책임 없는 사람이 엉뚱한 치료를 가지고 일반 전통적인 치료 방법이 없다 해서 환자들이 훨씬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대학병원 쪽에서 봤을 때는 너무 또 이쪽을 우리 하는 보완 대체를 모르시니까 이분이 공부 안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워낙 시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도 그걸 좀 폄하하는 발언을 해서 환자를 더 좋게 하는 찬스를 잃어버리는 거, 그런 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의학 치료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에서 우리와 달리 거기는 MD가 있고 NMD가 있고 또 이 DO라고 하는 이런 다른 의사, 특히 또 DC라고 하는 그런 면허증을 가진 선생님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전통적으로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까 해서 많은 검사,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밀한 이 치료 방법을 하는 것들이 통합의학 치료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 2010년경부터 해서 개원가에서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두 번째는 이건 이 통합 이 종양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이 통합 종양 치료라고 하는 것은 아까 통합 치료의 덧붙을 가지고서 전통적인 치료 그거에 덧붙여서 이걸 보완하고 좀 약간 좀 덧붙일 수 있는 게 없을까? 이게 바로 이 심신요법이라든지 영양요법, 운동요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환자분들을 이 치료하는 건데, 여기는 의사가 이제 많은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은 환자가 주체가 돼서 수술하는 의사, 그 다음에 종양내과 의사, 그 다음에 이 방사선 치료 의사, 또 영양사, 심신요법사, 마사지사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치료하는 것들을 통합 종양 의학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항상 저희가 치료하다가 보면 우리는 다음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너무 의사 주체적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또 내가 의사가 아니지만 많은 자료를 탐색을 해서 자기에게 맞는 치료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 외국에서는 많이 있죠. 대개 암 환자들이 수술을 하게 되면 진단을 받게 되면 이 암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걸리게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 굉장히 패닉 상태가 되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수술도 잘한다는 이름 들었지 또 얼마나 근엄하고 또 이렇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수술은 엄청나게 잘하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이 종양내과 전 세계적으로 보험되고 그러니 얼마나 좋은 약을 우리가 많이 씁니까? 또 그러다가 보니까 살아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분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이 좋은 기구도 없지 않습니까? 방사선 종양 치료 의사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치 신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이분들이 자기 거 하기도 바쁜데 뭘 먹어야 될지 그것만 해도 일생을 파고 달아야 되고, 심신요법 그거 1, 2년 갖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 같은 데 많이 낫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운동하는 거, 도대체 의사 선생님도 운동이나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운동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분들이 그냥 내가 모른다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물어봐라, 아니면 대학병원급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고 저희 같은 이런 통합 종양 치료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냥 그것만 항암만 하는 것이 최고인 줄로 생각을 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 또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라도 이런 경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고발할지도 모릅니다. 고발도 좀 당해봐야 하지, 왜 자기가 모르는 말을 권위자라고 해서 그쪽 권위자는 저희가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모르면서 폄하한다는 건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잔뜩 당하는 것처럼 어느 시대가 되면 지금 하시는 분들도 좀 부끄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치료들은, 다른 현재 저희가 하는 요법들은 이제 비유하자면 조그마한 소총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항암이라든지 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거의 미사일 수준이거든요. 그럼 그건 눈에 보이게끔 확실하니까 그것만 해가지고 치료 항목에다 넣을 수 있고 더 개선을 시킬 수가 있는데 비해서 우리가 하는 많은 소총들을 하나씩 그것을 이 국가기관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인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나타날지 이걸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확실한 거 하나는 이런 비타민 이 군들,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2 이건 무조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없으면은 이 몸이 나빠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비타민군, 특히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대사에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에 뭐 설령 암 치료에는 좀 안 된다 할지라도 몸을 좋아지게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힘드시는 분이 뭐 이게 먹는 게 아니라 뭐 주사 몇 번 맞아도 아우 좀 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꼭 병원을 찾을 게 아니라 그 이런 효과적인 것들 그 이런 또 셀레늄이라든지 아연 같은 거 이거 염증 줄이는데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이 좀 그 집에서 그 많이 좀 드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급여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고는 힘들지라도 먹어도 좋다. 그 의사들이 그 처방할 수 있다 하는 임의 비급여라도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이 집에 가셔서 꼭 병원에 없더라도 그걸 계속 꾸준히 그 먹게 해줬을 때는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는 건 누구나도 다 압니다. 그래서 그 국가 경제도 그렇고 의료보험도 그렇고 그런 그 경제적인 문제에 관해서 볼 때 이런 비타민군이라든지 필수 미네랄 같은 경우는 꼭 드시게 하였으면은 뭐 훨씬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 한 달 내내 먹어도 이런 뭐 전체적으로 볼 때 뭐 일반 항암제보다 더 쌀 건데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을 좀 그 국가에서 인정을 좀 해주는 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주사제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또 이 책임도 져야 할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암에 걸리면 완전히 뭐 그 집에 기둥이 하나 흔들릴 정도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저렴하고 또 좀 믿을 만한 그 제조 공법을 이용해서 하게 된다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어떤 다른 주사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뭐 누가 눈에 보이게 이건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대 살아가다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100년 전에 사과 하나의 효과와 지금 뭐 사과를 뭐 한 서너 개를 먹어야만 할 정도로 이 영양분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그 보충제를 드시고 또 특히 노인분들 특히 어르신분들은 거의 뭐 굉장히 소량이 들어간 비타민들 그런 것들을 많이 사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서도 이제 이 건강을 지키는데 암 환자에게서는 정말 그런 것들이 넣어주는 것은 뭐 엄청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에서 정확한 제조 공법, 용량 이런 것을 지정을 해서 현재처럼 좀 이 의료 급여하는 것처럼 너무 비싸지 않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변해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니까 이 외국에서의 어떤 기술, 그 다음에 약품, 이런 것들이 와서 우리를 많이 개선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면 어차피 암 치료라는 것은 뭐 100명 있으면 100명 다 살리는 거지. 뭐 옛날에 5명 살렸다고 그래서 이번에 뭐 10명 살리니까 잘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더 많이 그걸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뭐 대학 교수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 전문가들, 특히 요새 같으면 우리 AI 전문가들이 붙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어떤 게 괜찮다고 했을 때 메타 분석 같은 걸 하면 진짜 좋을 수 있는 치료인지 아닌지 그게 또 좀 분명히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모아서 의견 교환하고 새로운 좋은 치료가 있다면 우리가 또 과감히 받아들여서 처음에 뭐 항암제 나왔을 때 좀 우습게 알았던 사람 지금 틀려진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학교 같은 걸 국가 주권으로 하나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암 환자분들이 자기 공부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 안 하고 남을 믿는 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초진 환자분들한테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저를 처음 봤으니까 제가 굉장히 실력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요만큼 압니다. 또 다른 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이 있죠.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비판할 것은 비평하고 아닌다고 하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괜찮다고 하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책도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암에 대한 어떻게 하면 암을 잘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느낌이 올 것이고 분명히 성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암 바로 공부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